2018년 10월 8일 내일의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이 여전히 빠졌던 흐름이었죠. 코스닥을 보면은 결국에는 반등을 해주다가 빠졌는데요. 사실상 오늘 기대했던 흐름들은 이런 양봉이 나와서 이 800포인트 부근까지 반등해 주길 바랬었는데 요때 요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 빠지는 걸 보고 나서 오늘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갈 자리였다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바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요런 그림들이 요렇게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나왔어야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고 나서는 오늘도 여전히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좀 반등을 해줘야지 좀 매매하기도 편할 것 같고, 그런데 현재 흐름상 더 자꾸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매수하면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자꾸 지지 구간을 깨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자꾸 손절만 유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매수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더욱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매매를 안 할 생각으로 보통 이런 장들을 소나기라고 하죠.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자고 그런 얘기들 종종 하는데 좋은 얘기죠. 이런 구간이나 뭐 이런 구간일 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생각보다 긴 것 같지만 며칠 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며칠 되지 않는 이런 긴 구간들을 조금 피해주고 이렇게 좀 돌려세우는 장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만 매매를 해줘도 충분히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쏟아지는 장은 좀 피하자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까지 750포인트 정도까지는 아마 내려올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려올 때까지 일단 피해 놓자. 하지만 750포인트를 또 깨고 내려온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750포인트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반등 나온다면은 그거를 좀 기대해보고 그때 들어가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걸 깨버린다면은 좀 장이 많이 무식해질 수 있어요. 무시무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깨길 바라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아랫꼬리 이 캔들이 굉장히 이뻤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시가부터 잘못되면서 결국엔 반등했다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여기 구간까지 더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222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지지해 주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내일 쉬는 날이니까 한글날 동안 뭔가 좋은 이슈가 터져서 시작부터 이렇게 플러스가 뜬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높은 확률로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일날 장에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급했던 동원수산과 GMP, IQ와 올릭스를 살펴보면요. 올릭스는 차트가 이쁘게 마감이 되었었지만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여기를 안 줄 가능성이 높다. 시작부터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적었던 IQ를 내려올 때 접근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접근할 생각이었죠. 근데 올릭스는 시작부터 날아가 버렸고 이 목표가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시점이 대략적으로 9시 12분부터 10시 25분 약 1시간 정도를 이 고가권에서 놀았었어요. 근데 IQ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9시 20분에 이렇게 13분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고 너 아무래도 여기서 안 주고 가려나 보다. 그렇다면 나 오늘 여기 손절을 걸고 내려올 때 매수를 해줄게. 내려와라. 이러면서 요 자리에다 매수를 좀 걸어놨어요. 근데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구간에서 그럼 내가 매수를 해서 땡겨줄게 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올릭스가 이 위에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동안 IQ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여기서 혼자 박스권을 만들고 노는 흐름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매수한 구간대에서 그냥 본전으로 빠져나오게 됐어요. IQ는 아무래도 너는 틀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려서겠다면은 아무래도 이 구간대에서 바로 날아가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라도 뒤늦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주는 흐름들은 영
찜찜한 흐름이죠. 왜냐면은 대장 역할을 했던 올리스가 바로바로 움직여줬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따라갔어야죠, 이등주였다면. 하지만 올릭스는 이미 고점까지 다 와가지고 예상했던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판에 얘가 떨어지면은 IQ도 그 영향을 받고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 생각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접근했던 종목이 동원수산이었는데,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그 샘표를 샘플 삼아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제가.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길 바래서 좀 더 지켜봤었는데,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돌파를 하고 이제 높은 시가에서 움직였던 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 그냥 바로 돌파를 해주고 쭉 날아가 줬어야 되는데 다시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아무래도 너는 오늘 좀 갈 생각이 없나 보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닥이라도 잡아줘라, 그래서 종가 베팅이라도 하게, 또는 저점 들어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뭐 오후에 이렇게 올라가 주던가, 아니면은 수요일날 시가를 높게 떠가지고 이제 날아가 주던가,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자리에서 이제 접근했었죠. 11시 40분쯤에 요 캔들 때요. 요 캔들 때 이 캔들이 아닌가 보네요. 52주간이라 매수한 게 몇백 주였으니까 요걸 보고 아마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체결을 시켰고, 이게 지금 1024주 정도 되는데 아마 제가 이 캔들을 체결을 시켰던 것 같아요. 대략 1500 정도를 매수했었으니까. 근데 매수를 해놓고 나서도 이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에 이거 아무래도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살짝 반등만 나와라, 그냥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접근할게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살짝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데 아슬아슬하게 이 12,000원이 체결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체결되질 못하고 이렇게 내려온 흐름에, 그렇다면 여길 지지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쁘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흐름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너를 홀딩하고 수요일까지 가져가 볼게 라는 생각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시 18분에 이 자리를 좀 깨더니 19분에 이걸 깨고 나서는 아이고 끝났구나, 끝났구나 싶어서 종가에 던져버렸더니 결국 이 자리 마이너스 한 1.6% 정도 찍히더라고요. 저는 수수료 세금 포함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 이렇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어떻게 올라갈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여기 11,000원 구간대까지는 하락을 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오늘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좀 더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줄 때 이런 구간에서 또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 가볍게 오늘 순절했던 거 복수 정도는 해주고 아마 한 3-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고 그 다음에 홀딩, 여기서 좀 일부를 팔아줘서 나머지 홀딩을 하던가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자리를 안 잡아주고 뭐 오늘 예를 들어 이런 흐름이나 또는 GMP 같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버린다면 매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GMP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아마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매수를 시도를 했겠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근데 혼자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그러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접근을 하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GMP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까지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해주면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흐름이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으면은, 살짝 돌파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여기서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나오질 않고 빠져버렸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 구간에서 조금 자리를 어설프게 좀 약하게나마 잡아주는 흐름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봉 차트를 보면 이 자리가 이제 21선 구간하고 여기 윗꼬리 구간들이 맞물리는 구간이에요. 뭐 이런 구간을 지지하는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이 흐름들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플러스가 떠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기회를 준다면 매수를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냥 날아가 버려서 뭐 여기까지 체결되는
대략 한 이런 구간까지 나올 수 있겠죠. 아마 여기 한 12,500원 정도 부근까지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올라온다면요. 근데 현재 지수가 별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짝 반등하는 척 하다가 더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현재 이런 구간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호를 공존하고 있고, 확률상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따져봤을 때 그냥 서로 반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수가 평범했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았겠지만, 지수가 평범하지 않고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쪽으로 지금 마음이 좀 쏠리고 있네요. 그래서 GMP도 그냥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는지 지켜만 볼 거고요. 접근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동원수산 역시 내려온다면은 이 밑에 구간이죠. 이제 1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밑에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반등하는 걸 기다려 봐야겠는데, 사실상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림이 또 이상해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캔들을 잘게 조그맣게 쪼개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얘도 이제는 단타 관점이 아니라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점에서 좀 빠지고 나중에 다시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동원수는 그러한 관점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장이 만약에 괜찮았다면은 이제 현대통신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얘도 오늘 이쁘게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이 무난하고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다면은 얘를 종가에 매수를 했을 텐데, 종가에 매수해서 오늘 저점에 손절을 걸어주고요. 근데 장이 영 찝찝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진 않고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GMP와 현대통신은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GMP가 이제 더 정별이고, 현대통신은 앞에 이제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얘는 매물대 앞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 GMP 같은 경우에는 상승 구간에서 잠깐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서, 폭을 따져본다면 GMP가 상승, 확률을 따져본다면 현대통신보다는 GMP가 좀 더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을 뿐 절대적인 확률에 있어서는 둘 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유는 코스닥과 코스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어떤 종목을 지켜볼래?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두얼산업과 모비스 이 두 종목을 지켜볼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장에 관계없이 열심히, 장이 빠지든 말든 나 갈 길 간다 라면서 열심히 혼자 가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샘표와 그리고 그 오늘 아침에 봤던 동원수산과 같은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아준 녀석이었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별군에서 좀 상승을 많이 했던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더 샘표랑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접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거 특성상 그냥 플러스가 떠버려가지고 그냥 바로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 잡아주고 샘표 같은 흐름들을 나타내 준다면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플러스가 떠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은 접근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얼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상승했던 모습이죠. 현재 위치가 이렇게 요 구간들이 이제 맞물리는 구간들인데, 그 다음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이제 뭐 이런 구간까지, 이런 구간대까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까지요. 그래서 8,000원대까지를 노려보고 네가 한번 좀 더 가볼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살 거냐고 한다면은 대략 한 이 구간대에서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상한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닫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풀면서 마감했던 종목들의 대부분 특성상 시가가 높게 뜰 리가 없고, 보합 내지 약하게 뜬 다음에 이런 것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올라가서 좀 기본 수익에서 이 하락폭만큼 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은 그 자리에서 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얼산업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할 계획이고, 모비스 역시 같은 관점으로 잡아준다면은 이 두 종목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이 유일하게 장과 관계없이 오늘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말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켜보지 않을 계획이에요. 그냥 지켜만 보고 접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여전히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을 각오로 그냥 맘 편하게 하락장을 좀 피해가는 그런 생각으로 장을 접근할 것 같습니다. 한글날 잘 보내시고요. 그렇다면 내일의 시나리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